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최대 확산 지역 5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LA 카운티에서 오늘 또다시 3,1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 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LA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LA시의 수장인 에릭 가세티 시장이 결국 자택 격리 명령이 너무 이른 시기에 해제됐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추가 자택 격리 명령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자택 격리 명령이 재차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LA시가 너무 이른 시기에 봉쇄령을 풀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해당 명령을 해제한 것은 시정부가 아닌 주와 카운티 정부가 내린 결정을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가세티 시장은 LA시가 새로운 자택격리 명령을 내리기 직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지난 2주 전부터 LA시가 최고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에서 계속해서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자택 격리 명령 발효의 핵심 기준이 되는 병원 수용력 또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병원 입원 환자 숫자가 2,216명으로 나타나 지난 수요일의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시는 오늘부터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 LA시는 최근 2주 동안 549건의 규정 위반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매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업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19 수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업소들을 더불어 개개인 또한 코로나19 위생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자택격리 명령이 재차 발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연방의회가 오늘부터 2차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간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경기부양 법안. 지난 3월 통과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은 성인 1인당 1,200달러, 17세 이하 미성년 아동에게 500달러를 지급하고 7월 말까지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를 매주 지급하는 다소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다음 달 지급이 전망되고 있는 2차 경기부양 법안은 연방정부에서 지급되는 마지막 경기부양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는 1차 때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지난 5월 연방 하원이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이른바 히어로즈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논의에서 양당 간 이견차가 얼마나 좁혀질지가 2차 경기부양 법안의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2차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당 1,200달러의 현금 지원이 이뤄지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수혜 기준은 기존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개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족 구성원 전원에게 각각 1,2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개인 연소득 4만 달러, 부부 합산 8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게만 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연장안도 오늘부터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기존 600달러보다 낮은 200에서 400달러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라 연방의회 2차 경기부양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는 기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폭로와 관련해 LA 한인회 등 36개 LA 한인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LA 지역 정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기고문입니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 한국 사람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의 한국계 부인인 유미도 같은 장소에 동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미의 출생지에 대해 모욕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LA 한인회 등 LA 지역 36개 한인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인 최대 거주 지역인 LA 한인 동포사회를 대표해 한국인과 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하고 선동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준 이하 표현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인 동포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남겼다며 부적절한 발언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역 정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브 헬슨 LA 시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도라조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월 공화당 주지사들과의 만찬에서 나온 말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영국 옥스포드대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의 100%가 항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옥스포드대 연구팀은 지난 4월 영국 내 18세에서 55세 사이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1단계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백신 투약자들의 체내에서 항체와 T세포가 모두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T세포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Well, I think there's increasing evidence that having a T-cell response as well as antibodies could be very important in controlling COVID. We see people who've recovered from a COVID illness who have essentially no measurable antibodies but do have T-cells. So the guess there is that the T-cells have been important in helping them to clear their infection. 연구팀은 투약자의 90%는 백신 한 차례 투약으로, 나머지는 두 번째 투약으로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연구팀은 영국 10,000명, 미국 30,000명, 브라질 5,000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0명 등을 대상으로 추가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내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지역에서 코로나19 발병이 크게 늘었다며 브리핑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we have had this big flare-up in Florida, Texas, a couple of other places. So I think what we're going to do is I'll get involved and we'll start doing briefings, whether it's this afternoon or tomorrow, probably tomorrow, and I'll do briefings.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에 관해 또 치료법에 관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며 이전 브리핑보다 훨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언급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TF 브리핑 참여는 지난 4월 말 백악관 정원 앞에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한때 미국 내에서 가장 코로나 확산 속도가 심했던 뉴욕시는 이제 4단계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어느덧 뉴욕과의 격차가 4만 명, 이제 앞으로 일주일 정도면 1위로 올라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절로 생각나는 상황인데요. 늦게라도 고칠 건 고쳐야 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